오히려 이런 급락장세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 커질 수 있으니까 그 수익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 손익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타로 짧게 하는 것의 효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최악의 급락장에 포함된 이번 주 6개월 만에 500만원을 1억으로 불린 신정재님의 종가 베팅 기법, 과연 이번 주에도 먹혔을까요? 지난주에는 신정재님의 기법으로 종가 매수하여 다음날 시초 대응 9.61%의 수익률, 다음날 종가에 대응해서 12% 수익률이라는 준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특히 최악의 급락장에 포함된 이번 주에 신정재님의 종가 베팅 기법, 결과는 어땠을까요? 과연 이번 주에도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자, 기본 전략은 저번 주와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창 0186창을 통해서 상위 60개 종목을 쭉 훑어봅니다. 그 종목 중에서 신고가 그리고 전고점 이격이 좁은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요. 재료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시가의 3분의 1을 매도하고 5분 전에 전량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3분봉 종가 매도로 기준을 정해서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저번 주에 추가된 전략이죠. 금요일 종가 매매는 자제합니다. 주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자,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내가 오늘 종가 매수를 해서 다음날 시초가에 대응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좀 더 길게 가져가서 종가에 대응하면 좋은가, 어떤 게 좋은지 오늘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매매의 디테일은 이런 검증을 통해서 살필 수 있었다. 이것도 오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3월 25일 수요일에 매수할 수 있었던 종목은 오킨슨 전자였습니다. 오킨슨 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3일 조정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종고점과의 이격을 좁혔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결과는 아쉽게도 마이너스 2.83%의 손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3월 26일 날 종가 베팅 할 수 있었던 종목은 총 4가지 종목이었습니다. 셀바스 AI, LNF, 한올바이오파마, 대한광통신까지였습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상승 음봉이 출현한 이후에 다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전날 고점까지 종가가 올라가 있었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이 자리가 신고가 영역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과 이격이 좁은 짧은 음봉 캔들에서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었고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신고가를 넘어간 상태여서 다음날 좋은 상승세, 거래량도 붙었고 전고점을 이미 종가가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한광통신이었습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통신 섹터가 굉장히 강하죠. 엔비디아 광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통신 섹터가 강하고 그 중에서 1등주를 할 수 있는 대한광통신이 윗꼬리가 없는 양봉 캔들을 만들었고요. 전고점과의 이격 역시나 좁았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7%, LNF 마이너스 0.85%, 한올바이오파마 0.32% 수익, 대한광통신 마이너스 3.11% 손실이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깔끔한 캔들에서 더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살펴보니까 깔끔한 캔들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킨슨 전자 같은 경우에 시초가 대응을 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렸다가
다음 날이죠. 종가 베팅하고 다음 날 종가까지 확인하고 대응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시초가 대응했을 때는 마이너스 2.83% 손실이었고요. 이길 종가 대응을 했을 땐 마이너스 2.59% 손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월 26일 날 대응했던 종목은 시초가에 대응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손실이었어요. 그런데 셀바스 AI의 경우에는 시초가 대응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2% 정도로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는데 종가로 대응을 하니까 손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이너스 3%에서 잘라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겠지만 단순히 종가를 확인한다라는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이 전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LNF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가에 대응을 했을 때 7.98%의 수익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길 종가와 관련해서는 뒤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27일 금요일은 주말 리스크를 고려하여 종가 베팅을 하지 않았고요. 다음 주였던 3월 30일 월요일에는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종가 베팅 종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3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역시나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고요. 이때 종가 베팅 종목을 역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 내일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 고찰점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타는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의외로 단기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수익을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모든 전략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전략을 결정하시고 그 전략을 갈고 닦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전략 역시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대안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4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자, 새 종목이 종가 베팅 종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DLENC, RFHIC, HD, 현대, 건설기기였습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과 이격이 좁은 양봉 캔들, 짧은 양봉 캔들에서 종가 베팅을 고려할 수 있었고요. 다음 종목은 RFHIC입니다. 역시나 전고점과의 이격을 좁히는 좋은 양봉 캔들이 나왔고 이때 당시에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당일 통신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RFHIC를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D 건설기계입니다. 전쟁이 끝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급반등했고 HD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재건 이슈 종목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전고점과의 이격을 좁히는 양봉 캔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역시 종가 베팅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DLENC 같은 경우에는 0.95%의 수익, RFHIC는 2.82%의 수익, HD 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1.14%의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들을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이제 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겠다. 그럼 오늘 종가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큰 우산이 될 수 있었던 날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오늘 종가까지 길게 끌고 갔다라고 하면 DLEN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 굉장히 손실이 크죠. RFHI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4, HD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물론 이것들을 마이너스 3%에서 잘라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고 뭔가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아차 하면 이런 식으로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이 짧게 대응하는 게 의외로 효용이 좋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편하고요.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이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주간 매일 매매를 진행했을 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익률은요. 시초가 대응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3.93%, 그리고 이길 종가 대응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22.36%였습니다. 물론 이길 종가 대응을 마이너스 3%에서 기계적으로 손절했다라고 하면 이 결과는 마이너스 5%로 줄어듭니다. 5%가량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수익이 나고 있어서 오늘 더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칫 방심했다가는 크게 당할 수도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무조건 길게 가져간다라고 해서 또 수익이 더 커지는 건 아니었다. 이것도 이번 주에 또 새롭게 인지할 수 있었던 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 커질 수 있으니까 그 수익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 손익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타로 짧게 하는 것의 효용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타를 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단타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또 존재했다라는 거죠. 단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자칫 잘못했다가 또 실수하는 것도 단타로 대응을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더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말씀드렸던 엔벨로프 하단선 조건 검색식 기법과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매매 기법을 병행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3월 30일에 엔벨로프 하단선 조건 검색식을 검색했을 때 한화솔루션이 검색이 됐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이때 검색이 되었을 때 요 자리였어요. 이때 요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 150일,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렸다라는 겁니다. 한화솔루션이 또 중요했던 이유는 한화솔루션은 이때 상승할 때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죠. 게다가 압도적인 역사적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이 엔벨로프 하단선을 터치하고 그리고 동시에 150일, 200일까지 눌렸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압도적인 역사적 거래량을 터뜨렸고요. 이때 당시에 역사적 거래량이 터졌고 이 종목이 150일, 200일까지 눌린 다음에 지금 현재 수익률이요. 시장 장세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지금 현재 150일, 200일 타점에서 수익률이 거의 6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자리는 엔벨로프로 단타를 쳐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런 자리에서는 밑으로 더 떨어지면 더 모아가는 전략도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매일매일 종가 베이팅 기법과 함께 병행한다라고 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재 트레이더님 한 주 2길 시초가 된 결과가 마이너스 3.93%였는데 하나솔루션으로 수익을 3.17%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주 손실을 굉장히 작게 해서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악의 주였어요. 이번 주는 정말 힘든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매매 기법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버텨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수익 9.3%, 9.3%가 아니죠. 저번 주에 9.6%였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시장 장세에도 손실을 3%, 약 4%죠. 4%로 방어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게다가 엔벨로프 하단선 터치 기법을 함께 병행했다라고 하면 손실을 더 줄일 수 있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찰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저번 주에도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기법은 수익률이 나오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유효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장세에서도 굉장히 방어력이 우수한 기법에 해당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기법은 시초가 대응에 더 큰 효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깔끔한 양봉에서 매수하면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정답은 아니다. 무조건 공식처럼 흘러가는 건 아니다. 무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시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게다가 엔벨로프 하단선 기법, 조건 검색식 기법과 병행한다라고 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고요. 엔벨로프 하단선 조건 검색식은 여러분들 부자의 선 채널 최근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4월 1일에 단체 상승에서 RFHIC의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1일에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11개의 통신 관련주가 단체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했던 종목이 바로 RFHIC였습니다. 게다가 종가 위치도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대체 거래소 종가 매수를 하는데 시황이 좋다라고 하면 오늘 시황이 단체 상승이 나온 오늘 시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면 다음 날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중을 평소 대비해서 2배나 3배, 많게는 5배, 6배까지도 비중 베팅을 할 수 있고 RFHIC 같은 경우에는 금일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6%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5%에서 적절하게 먹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급락장세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기법은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 있는 자리라던가 자신 있는 시황이라던가 자신 있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평소 대비해서 강하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최악의 급락장세 속에서도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종가 베팅의 위험성 역시나 주말 악재를 피하는 게 더 효용이 좋았습니다. 굳이 금요일 날 내가 매수해서 호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것보다도 금요일 날 주말에 악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더 효용이 더 컸다라는 거죠. 손실을 더 최소화할 수 있었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 매매 기법,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이 강조하는 것이었죠. 주식 투자는 공격보다 방어가 훨씬 더 중요하고 돈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금요일 종가 베팅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금요일은 쉬는 날로 또는 금요일은 좀 쉬고 복귀하는 날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재 트레이더님의 매매의 기법과 엔벨로프 하단선 기법은 다음 주에도 병행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 특히 대형주의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양매수가 없었을 때와 양매수가 있었을 때 그것도 조금 더 구분해서 다음 주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한 달 정도 써보고 여러분들 한번 집계를 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달, 2달, 3달
이렇게 집계를 내려서 요 기법이 정말 효용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용해 보시고 검증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법으로 만드시고 가다듬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실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실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일을 고민해 보시면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겁니다. 욕망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애초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욕망이란 나의 존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되길 바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내가 소멸한 후에도 나의 존재가 잊히지 않기를 바라는 본능에서, 나의 자아가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에게 존중받고 영향력을 가지길 바라는 무한한 욕심에서 뿜어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린 결코 욕망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당위이자 내 존재의 설명이자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을 하세요. 그 욕망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나의 생애의 소수의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선명한 선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